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형사법 오늘 18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도와 감도의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오늘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의외로 또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깜빡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난이도가 막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것도 꽤나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판례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뭐 제 이제 그 동료들 중에 이제 저처럼 그 변호사 중에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로펌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아예 개업을 해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뭐 요즘에 이 변호사 시장은 굉장히 과포화된 상태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는 로펌에 있었어요. 로펌에 있었고 전관들 흔히 말하는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 변호사 밑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사내 변호사로 결국 제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어떤 그 커리어를 좀 바꿨고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사내 변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내 변호사라는 게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커졌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또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업무 영역의 총화 같아요. 뭐 기업에서 어떤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언론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리걸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내부 통제가 필요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관점도 봐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에서 뭐 각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종합 예술품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법무를 하는 것도 이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최근에는 정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내변 회사원이 된다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뭐 조롱 내지는 뭔가 좀 모멸 뭐 이런 좀 표현이 너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썼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내 변호사가 입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퀄리티도 좋고 또 로펌 변호사들을 속된 말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어떤 그 리걸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어떤 곳이 이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는 단순히 법무 쪽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현업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감사 같은 곳에서도.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업으로 갔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로 간다.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부했고 내가 그걸 토대로 뭐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기업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법을 공부했다는 건 대단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내 변호사로서 아니면 뭐 사내 그냥 일반 회사원이지만 리걸적인 지식을 무장한 하나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사내 변호사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이 하나의 법무부서를 지금 총괄해서 맡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감이 많이 있고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법을 공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뭐 사기업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만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여러분의 그 경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차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고를 넓히세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건 합격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설사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결코 허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에 취직을 하든 어디에 취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법과 관련된 지식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생한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나 이거 시험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합격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더 멋지게, 내가 더 성공해야지, 내가 더 오히려 합격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고액 연봉자가 한번 돼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법과 관련된 지식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양분이 되어 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 1번,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 반환한 경우. 자, 예금 통장이라는 건 재산상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증표죠. 근데 이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반환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용으로 인해서 예금 통장에 현출되어 있었던 어떤 재산적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간행위를 계속하다가 강도를 했어요. 자, 강간이 끝나고 강도를 한 건 아니고 강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지금 강간행위가 여기 쭉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때 강도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강도가 강간을 한 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그죠? 따라서 형법상 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것도 처벌됩니다.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두 포함이 돼요.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다. 네 번째, 갑이 2024년 1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문이 열려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자, 낮에 들어가자. 낮에 같은 날 9시경 그곳에 있던 A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갑에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언제죠? 요 3시 40분경에 A의 주거에 침입했기 때문에 이때 뭐죠? 이때를 기준으로 야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야간이 아니었죠. 따라서 야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하였다.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강간행위가 종료되기 전 그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라는 경우는 뭐죠?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된다. 이 거고, 그래서 쭉 넘어가면 되고, 네, 주거 침입이 주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주죄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